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뭐 어릴 때는 잘 안 걸리는 병인 것 같긴 한데 네. 나이가 먹으면서 네. 생기는 병들 중에 네. 어디 가서 뭘 이거 가지고 크게 하소연하기는 참 피도 안 나고 네. 그런데 본인 당사자는 아마 이것 때문에 죽고 싶어 네. 하는 그런 병들이 좀 있더군요. 네. 오늘 이제 주제로 가져온 이명 네. 그리고 메니에르병이라고 있는데 네. 이게 그냥 그 이석증 걸려보신 분은 알 텐데 뭔가 이렇게 어지럽고 네. 그냥 약간 어지러운 정도가 아니라 생활하기 불편할 생활하기가 만큼 힘들 정도로. 네. 일하거나 뭐 생각하고. 그런데 약도 없고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참얼미하는 느낌일 것 같아 나는 느낌을 보면. 굉장히 괴롭겠네요.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말? 네. 근데 그게 그런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요즘 이게 많이 이슈가 된다고 해서 네. 저희가 또 전문가 한 분을 네. 모셨습니다. 고대 안산병원의 최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고려대학교 최준입니다. 네. 예.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좀 전에 설명드린 뭐 이런 게 대충 맞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자, 뭐가 틀렸는지 네, 뭐가 지금부터. 틀렸는지 위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귀에 생기는 병이죠?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명하고 메니에르 병의 주제를 주셔서 한번 좀 저희도 좀 한번 일반인들하고 함께 나누고 환자 입장에서 그러게요. 보는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했고요. 네. 이명이라는 게 한자로 하면 귀 소리명이거든요. 귀 소리명에서 귀에서 나는 소리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하게 되면 영어로는 영어 나라 사람들은 티니투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이명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쓰는데 이게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우리나라에도 별로 많이 아는 사람 없을 거라 생각되는 라틴어를 기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티니레라고 해서 울린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울린다는 뜻의 이 어원을 갖고 있는 그런 이명이라고 하는 질환들이 있고요. 네. 또 메니에르 병이라고 이제 하는 것과 같이 연장선생 말씀드리면 예. 우리 자기 이름을 따는 질환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요즘에는 어떠한 현상을 나타내는 질환을 나타내는 것도 많지만 메니에르라는 프랑스 의사가 여러 가지 증상들 대표적으로 이명, 그다음에 반복된 어지럼증, 그리고 귀가 멍한 거 그런 증상들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것을 이건 귀에 대한 질환이구나라고 해서 메니에르라는 본인의 이름을 써가지고 지은 질병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반복된 어지럼증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귀로 인해서 생기는 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아주 흔하게 이비인후과 특히 귀 영역을 진료 보신 분에는 볼 수 있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명과 메니에르 병은 같은 병이에요? 아니면 서로 좀 다른 걸까요? 아니면 이명 자체는 독립적인 병인데 네. 메니에르라는 병 자체에도 이명이라는 증상이 같이 증상이 있기 나타날 수도 때문에 있고. 좀 복합적인 면을 같이 있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환자들이 많은 편입니까? 엄청 많죠. 물론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 있고 또 제 전문 분야가 귀니까 예. 당연히 귀 질환으로 오는 환자들한테 저한테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환자가 당연히 많이 충분히 있는 거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뭐 몇 명이 오냐 하면 뭐 제 환자가 이렇게 온다고 하면 예. 뭐 한 3분의 1 정도는 하루 한 세션에 한 50명 정도 본다고 치면 3분의 1 정도는 열댓 명 정도는. 그렇죠. 3분의 1 정도는 이명 뭐 이렇게 되고 어지럼증 환자가 한 3분의 1 정도. 아이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염증 환자들 뭐 그런 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뜻으로 인스턴스 갖고 있죠. 3분의 1 정도나 상당히 많죠. 이렇구나. 네. 난청과 이명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왜 생기는지 어떤 증상인지 하기 전에 이게 그럼 치료 약이 좀 있어요? 그냥 약 먹으면 낫는 거예요? 아니면 좀 치료가 까다로운 편인 겁니까? 상당히 좀 난해한 질문이면서도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이명이라는 것은 귀에서 이제 외부 자극이 소위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다양한 방법들이 시행도 되고 있고 당연히 제일 편한 거 환자들 입장에서는 편하고
비침수적인 치료부터 먼저 하고 침수적으로 치료로 가는 것을 누구나 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안 아픈 치료부터 하고 그다음에 아픈 치료로 가는 거죠. 맞아요. 네. 안 아픈 치료의 1번은 먹는 약이죠. 먹는 약을 통해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그 조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를 써서 사용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요 약을 먹으면 100% 낫습니다 하는 약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로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다양한 형태의 치료법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대표적으로 뭐 인명 재훈련 치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지행동 치료도 있고요. 신경 조절술도 있고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명이라는 현상이 본인한테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소리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로 환자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찾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현재의 트렌드고 그게 맞는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또 메니에르 병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드리면 메니에르 병은 일단 역시 똑같이 생활 습관을 좀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좀 재밌는 자료라서 좀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네. 메니에르 병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증상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한 번에 같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또 따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어쨌든 환자분이 이런 봤을 때는 생활 습관 조절하는 것을 먼저 강력히 얘기를 하는데요. 네, 예. 좀 재밌는 이제 좀 약자들 영어의 약자들 좀 써서 캐치를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학생들을 네. 가르치거나 전공의들 가르칠 때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뭐 카페인, 카페인. 네, 술, 담배 피하시고요. 네. 뭐 안병이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스트레스 좀 피하시고 그다음에 짜지 않게 이렇게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얘기하고 물을 많이 드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이제 재미있는 또 얘기를 하면 카페인 도대체 얼마나 들어있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예.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뭐 인터넷에서 좀 제가 서칭을 한 건데 뭐 커피 150ml에 뭐 83mg 뭐 회사마다 다르겠죠. 네. 그리고 뭐 초코우유는 3mg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카페인을 조금 줄이는 것을 권장드리고 네. 그래서 환자들이 뭐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근데 또 커피 한 잔 또 해야지 또 이렇게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끊는 것보다는 본인이 오히려 끊어야 된다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더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예. 뭐 한 잔 드시면 뭐 반 잔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좀 디카페인을 드신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좀 조절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커피 끊었더니 네.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많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환자도 있습니다. 제 어떤 한 40대 여자분 환자였던 같은 경우인데 네. 뭐 교수님 저는 커피만 먹으면 빙빙 돌아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메니에르병 환자였는데 그래서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카페인을 좀 줄이는 것을 권고드리고 했던 다음에 의뢰 오셨을 때는 말씀 듣고 확 줄였더니 이제는 증상이 좋네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충분히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보는 게 좋고요. 네. 또 짜지 않게 드시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짜지 않게 드는 거는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면 제가 여기 써드렸지만 하루에 1g 이하 먹으라고 이제 권고하거든요. 소금을. 네, 소금을. 그리고 뭐 어떤 책에는 뭐 2g 정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뭐 감이 안 잡히잖아요. 1g, 2g.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면 왜냐면 김치 먹으면 끝 아닙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날 이제 먹고 줄여야 되는 건 벌써 넘었습니다. 뭐 특정 라면을 좀 얘기해서 그렇지만 라면 한 그릇 먹으면 우리가 해야 될 좀 권장량은 벌써 끝난 겁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짜지 않게끔 먹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맛있는 게 저기 다 한번? 모여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조정이 제일 주량 이렇게 얘기가 되겠고요. 또 스트레스 또 피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재미있게 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뭐 방송 출연 같은 거를 뭐 간혹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기 언더스탠딩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초청해 주셔서 되게 예. 감사하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저도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늦지 않게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수술이나 외래 등등을 좀 더 좀 일찍 하고 이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지하철 타고 왔는데 차가 막힐까봐, 근데 혹시 늦을까봐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이모셔널 스트레스로 얘기할 수 있고 네. 늦을까봐 좀 빨리빨리 걸었습니다. 막 걸었더니 이제 피지컬 스트레스가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왜 방송이 이렇게 어려운 몸이 춥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방송을 매일 하는 이 프로를 보세요. 제가 깜짝 몇 놀랐어요.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안 생겼었어요. 사람이 뭐, 완전히. 오늘 처음 뵀는데 되게 뭐 네. 괜찮으신데요. 뭐.
그리고 또 오면서 지하철에서 혹시 또 앉아가지고 혹시 또 오늘 뭐 질문하실 것 같은 걸 한번 고민해보는 이런 멘탈 스트레스 같은 것도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조절하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특히 이 이모셔널 스트레스가 제일 좀 많이 있다라는 재밌는 이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자료가 아까 얼핏 보니까 이명부터 있는 것 같으니 한번 네네. 차근차근 네. 준비해 오신 자료를 중심으로 배워볼게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이 울린다는 그런 뜻의 예. 라틴에서 이랬다는 건 말씀드렸고요. 네. 외부로부터의 소리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소리가 인지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네, 예. 어머나. 귀 소리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거군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외부 자극이 없습니다. 심리적인 거네 그럼. 상당 부분 거기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렇지만 또 검사상에서 보면 다른 원인 때문에 뇌의 귀와 그러니까 와우라고 하는 달팽이관 그리고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에 의해서 생긴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재미있는 질문인데 사실 이렇게 1953년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명은 얼마나 경험할까요라고 하는 이제 누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예.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명을 느끼는 건 맞는데 예. 정상적인 청력을 갖고 있다는 사람을 가정해 봤으면 그런 분이 만약에 아주 조용한 방, 뭐 특히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 보면 청력 검사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검사실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명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평소에는 정상 청력인 상태에서 좀 아주 숫자가 보면 뭐 94% 정도 되잖아요. 네. 100명 중에 한 93명 정도가 이명을 인지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즉 밖에 있는 사운드가 없는 곳에서 이명이 훨씬 더 나를 불편하게 또는 인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명 치료에서 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대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표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이명은 얼마나 생기나 이제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뭐 아카데믹 그 영역에서는 상당 부분 중요한 뭐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잖아요. 네. 얼마나 예. 생기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로 쓴 거는 영어 나라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데이터에서는 성인에서는 뭐 한 10명에 한두 명 정도 생긴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에서 10% 정도 돼 있고 예, 예. 어린이들한테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돼 있는 상태인데 예.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냥 잘 성장하고 있는 걸 바라는 게 되게 크지만 또 어린이들에서 표현도 좀 약하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는 생각보다는 조금 좀 덜 불편하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네. 예.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연세 드시는 분 거죠. 아까 여기 3프로 TV에서 40에서 뭐 좀 성인이 되면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밖에 있는 기자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제 이 프로를 보시는 분들이 약간 좀 연령층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증가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나이가 들어서 이명이 생긴다라기보다는 네. 나이가 들게 되면 아무래도 청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당연히. 그래서 부수적으로 생긴다라는 것이 더 일반적인 생각이 맞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고요. 이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명에 얼마나 생기는지에 대해서 보면 압도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많아지는 게 그래프에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나이가 들면 이명이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청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이명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거든요. 청력이 떨어지면 이명이 더 잘 생겨요? 맞습니다. 네. 귀가 잘 안 들리는데 귀에서 뇌의 입장에서는 메커니즘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요거 먼저 같이 한번 얘기할까요? 예. 근데 이제는 한국말로 돼 있는 건 이제 한국 데이터죠. 한국 데이터라서 했는데 예. 이게 국민건강영양조사 연구라는 좀 광범위 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결과가 되겠는데요. 네. 12살 이상 정도 되면 이제 뭐 초등학교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이상 되는 이제 국민 중에서는 뭐 10명 한 2명 정도 2명 이렇게 정도. 한다고 돼 있고 네. 그 중에서는 좀 퍼센트는 다르지만 30% 정도는 이명 느끼는 사람 중에는 정말 많이 불편하네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데이터랑 유사하게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는 것은 동일하게 돼 있고요. 네. 70세 이상에서는 32% 정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0명에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나타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청력 저하가 충분히 이명에 근데 그것만으로 해설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려지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이제 이명은 왜 생길까 하는 어쩌면 근본적인 질문으로 되겠는데 좀 여기에 좀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달팽이관이 있습니다. 와우라고 하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달팽이관에서 듣는 신경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뇌관이라고 하는 중간 뇌라고 하시면 됩니다. 중간 뇌에서 신경에 따라서 이제 전달되는 이게 코스가 있고, 그다음에 하구라고 하는 인피리어 콜리큐스라는 위치가 있고, 브레인을 오디터리 콜텍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시그널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뭐 이프로님 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소리가 귀를 통해서 달팽이관에 들어가고 청신경을 통해서 그 코클레아 뉴클레스를 통해서 하구를 통해서 브레인으로 전달되는 이런 일반적인 그 패스웨이를 갖게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 가지 형태 이유 때문에 청각 신호의 입력이 소실이 된다면, 즉 달팽이관이 이렇게 청력이 떨어지는 해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다른 게 대신 전달이 되는 패스웨이장에서 여기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셀이 달팽이관 내 헤어셀들이 유모 세포라는 세포들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손실이 되죠. 청각 신호가 안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신경으로 전달해 줄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헤어셀들이나 신경들이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파이어링하는 능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뇌 쪽에 대해서는 이제 상위 이제 듣는 데 입장에서는 들어오던 신호가 안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호가 안 들어오게 되니까 이상한데 100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80밖에 안 들어오네. 20은 어떻게 할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 쪽 분야에서 그 소리를 더 시그널을 더 크게 올려라라고 한다고 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설명 방법하고 또 하나 거꾸로 얘기하면 또 뇌 입장에서 이건 바텀업 시어리라고 하거든요. 아래서부터 위로 간 전달되는 그러한 이론과 더불어서 뇌에서는 청각 피줄하고 전두엽의 앞쪽에 있는 전두엽이라는 뇌 쪽이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불필요한 소리는 우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명 소리는 듣지 말아라고 하는 일종의 노이즈를 캔슬레이션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것이 깨질 될 경우에는 거꾸로 들어오지 말라는 시그널이 깨졌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명을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귀 때문만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군 제일 이론은 귀에서의 헤어셀의 로스나 어쨌든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대한 뇌로 전달되는 시그널이 보상작용으로 커진다. 그리고 뇌에서 들어오지 말라는 시그널이 깨지기 때문에 다시 커진다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게 맞고요. 그런 식으로 이명에 대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몸이 그렇구나.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대화 안 하는 분들은 그런 기간이 지속되면 같이 옆에 누가 있는 듯이 혼자 중얼중얼 말씀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것도 이제 워낙 대화가 그렇게 안 들어오니까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라면 이명도 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귀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면 뭐 사실 이명이 왜 생긴지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오늘 그 많은 이론들의 정리와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재밌는 또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전통적인 그래프를 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뭐 어쩌면 되게 재미있으면서도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전통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비침습전 방법, 안 아픈 치료부터 먼저 하는 거죠. 약물 치료도 하긴 되지만 요 모델이 좀 쉽게 많이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되거든요. 일명의 신경 생리학적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달팽이관 등등의 이제 문제 때문에 이제 헤어셀 로스가 생긴 감 동시에서 그 소리를 증가시키는 이런 행위들이 생기게 되겠죠. 증폭시키고. 증폭시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명이 이제 탐지가 되는 거잖아요. 소리가 나네 하고 뇌관이라는 중간 뇌쯤에서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저도 이제 애가 3명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키울 때 보면 자다가 애가 울면 집사람이 가서 이제 뭐 이제 케어하고 이런 게 훨씬 더 많았거든요. 되게 중요한 이제 소리죠. 아기가 우는 시그널이. 그 시그널인데 저에 대한 반응은 제가 좀 부인보다 더뎠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랬는데 뭐 지금도 미안해 생각하고 있지만 더 생각하고 있는데 나한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소리.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브레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가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뭐 큰 뭐 공간에 있을 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만약에 뭐 이프로님 이름을 부르면 전 제 이름이 아니니까 그냥 무관심하잖아요. 되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소리는 익숙하고 거기서 대해서는 브레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는 당연히 이 중간 뇌 부분에서
커트를 해주는 거죠. 나한테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겠네. 예. 예. 대표적으로 얘기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냉장고 소리 있잖아요. 백색 소음들이 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으면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소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있는 중간내 부분에서 이제 커트를 해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잘 못됐을 경우에 이명이 위로 올라오게 되고 뇌에서 아주 중요한 소리 인지되는 순간 그때는 뇌 부분의 시상 변연부라고 하는 림빅 시스템이라는 데가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거든요. 뇌 부분에. 그다음에 자율신경계 뭐 너무 긴장하고 할 때 뭐 땀나거나 뭐 불편함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계속 시그널이 나한테 가치가 없는 가치를 내가 이제 가치 있게 느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명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이론으로 이명 생리학적 모델이 전통적인 모델입니다. 네. 뭐 100점은 아니지만 요 이론을 설명하면서 많이 설명이 되고요. 그 귀가 문제가 아니라 뇌가 문제인 거고요. 귀로 인해서 뇌가 문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귀와 뇌는 옛날에는 그래서 귀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귀와 뇌가 하나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명에 대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치료하냐 할 때 전통적인 이제 치료 방법들에 우리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예. 나한테 의미가 없는 그리고 가치가 없는 소리로 이명을 만들어주는 게 좋죠. 예. 그럴 경우에는 습관화시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습관적으로 계속 있는 소리면 우리가 냉장고 소리는 습관적으로 계속 쭉 있는 소리잖아요. 습관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귀에 소리 발생기 등의 소리 사운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소리를 계속 꾸준히 주는 거죠. 꾸준히 살짝 그렇게 두고 여기 보면 HR이라고 되어 있는데 Habituation of Reaction이라고 그래서 액션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습관을 시키는 거죠. 이거는 우리들이 의사나 뭐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 계속 카운셀링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소리를 같이 줌과 동시에 이 신경학적 모델에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자분이 지켜낼 수 있는 거에 대한 계속 지지 치료를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그런 모델이 전통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론이 되겠고요. 조금 이것도 좀 말씀드리면은 네, 좀 소리 치료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소리 발생기 등등의 장치를 쓰기도 하긴 하지만 예. 보면은 이명이라는 게 여기 보면요. 이명을 없애는 거는 이론적으로 아주 쉽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 이 그래프 상에서 이 주파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X축이 이제 예. 가로축이 이렇게 이명에 나오는 이 주파수를 나타내는 건데 네. Y축은 강도고요. 이명이 이렇게 큽니다. 뭐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 이쪽에 이렇게 되면 엄청 크죠.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아래에 있는 베이스보다 상당히 높잖아요. 예. 그럼 엄청 큰 차이가 느끼잖아요. 우리는 신경 큰 차이에 쓰이겠네요. 대해서 신경 예, 쓰이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안 신경 쓰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뾰족 튀어나온 걸 죽이거나 아주 나머지를 크게. 다 올리거나. 맞습니다. 아주 큰 소리를 줘가지고 아예 눌러버리는 거죠. 덮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차폐된다고 얘기하죠. 즉 내가 이명 소리 나지만 더 큰 소리를 줘버리면서 이명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명은 안 나죠. 근데 다른 소리도 안 들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치료가 아니죠. 치료가 아니죠. 치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명을 없애는 거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빼고 나면 귀를 없애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 되고 불가능하죠. 그리고 귀를 없앤다는 표현보다 조금 더 좀 더 가깝게 나가면 큰 소리를 주면 귀를 없애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묻혀서 나오진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나 단점은 뭐냐면 빼면 다시 또 납니다. 또 나오지. 그거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요만큼의 뾰족 소리만큼 요만큼은 나온다면 우리가 이 콘트라스트 차이가 대비가 요만큼일 때는 되게 날 힘들게 하는데 덜 불편하겠죠. 그렇죠. 요만큼이면은 내가 견딜만 하죠. 저거 어떻게 하죠? 요만큼을 만든 다음에 소리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우리가 습관화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쪽에서 보실 때 습관화 그러니까 퍼셉션 그 인지하는 거를 습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조금씩 주는 겁니다. 귀에다가 소리 발생기라는 뭐 장비나 또는 뭐 외부 환경들이나 이런 것에서 소리를 거서 묻히게끔 하는 그러한 형태를 낮추는 소리 치료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그 표가 되겠고요. 쉽게 생각하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럼 실제로도 그럼 웅웅 이런 소리 들려요라고 하는 이명은 네. 그거보다 조금 작은 웅웅을 계속 들리게 계속 해주는 거죠. 꾸준히 듣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일상생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뭐 그런 소리가 나는 걸 꽂아요? 소위 뭐 처음에는 이런 게 새로운도 아니죠. 참 오래된 이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런 거에서는 귀에다가 보청기 형태로
보통 쓰는 그러한 형태의 소리 발생 형태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기도 하지만요. 끼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다 뭐 이어폰, 뭐 에어팟 등등의 많은 장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해서 그 약간의 사운드를 주는 형태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소리를 좀 정해진 듣는 거로. 소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리도록 하는 그런 치료법이 그렇게 있어요? 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소리를 그냥 들어도 되고 각자가 좋습니다. 알아서 예, 편한 형태로 해서 듣는 게 제일 좋고요. 가장 좋은 소리는 사람들이 계속 소리라는 게 듣게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소리를 듣게 되면 좋긴 하겠지만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듣게 되면 사실 일종의 그것도 노이즈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이 24시간 나는 소리 예를 들면 어항의 물레방아 소리니 그다음에 뭐 자연의 백색소음, 소리 뭐. 그런 거를 백색소음 아주 좋죠. 그런 거를 조금 틀어놓고 사운드가 있는 곳에서 그 대비 효과를 줄이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훨씬 더 편한 거고 이제 아셔야 될 건데 그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 플러스 다이렉트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전들의 설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네. 우리가 요 사진 하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고 이명 강의할 때 제가 많이 쓰는 뭐 여러 사진 뭐 다른 여러 대학에 있는 교수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이게 해바라기잖아요. 해바라기. 네. 해를 바라보고 있는다고 해서 해바라기잖아요. 이 이명들은 이렇게 소리들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해바라기를 어떻게 하면 튀어나오는 것을 조절할 것인지는 제일 쉬운 거는 뭐 잘라버리면 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역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컨트롤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다가가면 훨씬 더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대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뭐 되게 밝잖아요. 되게 밝은 여기 스튜디오가 밝은데 네.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이 있는데 이 촛불이 어두운 곳에 이렇게 가게 되면 네. 되게 막 이제 밝게 느껴지면서 되게 더 가치가 있는 그러한 쪽으로 보이게 되잖아요. 네. 근데 뭐 밝은 곳에 가면 뭐 대낮이다. 그러면 이 촛불은 변한 게 없습니다. 네. 촛불은 변한 게 없는데 네. 나한테 훨씬 더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네, 앞 예. 밖에 환경이 커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촛불처럼 이명이라는 곳에 밖에 있는 주위의 환경에 대한 소리에 대해서 반응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소리를 충분히 제공하게끔 하는 것이 큰 소리가 아닙니다. 네. 이명에 대해서 누르지 않을 만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우리가 가치를 얻을 수 있고 이명을 조절할 수 있다. 근데 뭐 단순간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간에 되지는 않고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기 네. 때문에 좀 훈련이 좀 필요하고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 되게 필요한 거죠. 이게 이명 재훈련 치료의 기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TRT라고 하는 치료가 되는데요. 네. 환자분한테도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봤는데 네. 이렇게 주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예. 왜냐면 이명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물어보시면 네. 조용한 곳, 적막한 곳이죠. 그런 곳을 피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적으로 이명 소리가 크게 인지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인도 93.8%가 이명을 느낀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러니까 적막한 곳을 가능하면 피하면 좋죠. 근데 그런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때잖아요. 되게 잘 때 보면 조용한 곳에 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잘 때 되게 성가시고 뭐 자다가 깨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빙빙빙 소리가 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곳을 좀 가능한 피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럼 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24시간 계속 나는 소리를 좀 트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걸 그때 설명드리는 거고 이 자체 이명 자체에 너무 포커싱을 하게 되면 본인이 계속 집중하게 되잖아요. 네. 뇌에서 집중하는 건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중요한 가치를 만들고 있는 거죠. 더 강화시키는 내요. 맞습니다. 괜히 이명을 예. 신경 안 계속 쓰니까. 쓰는 게 답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듣고 시끄러운 곳을 피하라고 돼 있잖아요. 시끄러운 곳은 귀에다 계속 너무 큰 소리가 되면 당연히 귀에 자극을 받으니까 그 청력이 떨어지기가 동시에 이명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네.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돼 있고요. 이런 치료들 등등 하게 되면 우리가 이명을 바라볼 때 뭐 사람마다 보는 뷰가 다르겠지만 많은 그러니까 질병 중에 없어진다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 이제 꿈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명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명이 있다고 해서 내가 불편한지를 보는 그런 관점을 볼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20% 정도는 이러한 치료를 하게 되면 문화마다 다릅니다만 충분히 사라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많은 부분은 호전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호전이라는 것은 내가 삶을 살면서
덜 큰 불편하고 문제는 않다. 편해진다. 맞습니다. 뭐 환자분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또 있는데요. 뭐를 얘기를 하냐면 안경 우리 백 기자님 안경도 끼셨는데 저도 꼈잖아요. 네, 예. 제가 안경을 끼고 있는 것은 시력 저하라는 큰 질병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지. 예? 일상이 됐죠. 예, 일상이 되고 뭐 패션으로 쓰기도 하고 뭐 약간 불편할 때 있잖아요. 뭐 샤워할 때 아니면 뭐 잘 때 어디에 뒀는지 못 찾고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제가 안경을 끼면서 시력을 회복하는 기간 동안 훨씬 더 편하게 살잖아요. 네. 예. 근데 내가 시력 저하를 큰 병이라 생각하지 않는 게 정상인데 내가 이명이 나를 너무 크게 힘들게 하고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더 큰 질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죠.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치명적이지 않은 질병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명에 대해서 이명은 아까 말씀드린 외부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소리가 인지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것은 뭐 좀 전문 용어로 하면 헤테로지너스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양성, 뭐 이질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놓은 것을 하나 뭉뚱그려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명이라는 현상을 보이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이명이라는 것은 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난 이명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이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명이라는 증상을 나타내는 그러한데 치명적이라보다는 좀 약간 큰 병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빼는 얘기이기 때문에 모든 이명은 이렇게 뭐 다 할 수 있어요 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뭐 말씀드리면 제 병원에서 저한테 입원하는 환자가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질병을 갖고 있는 예. 뭐 많은 질환 중에 어떤 현상을 같이 있는 질환 별로 없어요. 네. 예를 들면 영어로 하면 서든 데프라고 하는 서든 센서리 뉴럴 히어링 로스라는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떨어지는 청력이 떨어지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청력이 갑자기 떨어진 상태에서 이명을 동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에. 근데 그럴 경우에는 뭐 난청에 대한 치료를 충분히 하고 이명에 대한 치료를 충분히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발성 난청 환자 중에 보면은 그 청신경 종양이라고 해가지고요. 뇌와 귀와 연결하는 청신경이라고 있습니다. 청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는 신경이 거기 네 가닥이 있어서 전정신경, 초정이라고 하는데 좀 청신경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청력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종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청신경 종양이. 그렇기 때문에 증상은 돌발성 난청이 생긴 거죠. 돌발성 난청이 생긴 거고 즉 난청이 오고 이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약물 치료를 다 하고 뭐 치료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나은 경우에도 한 100명 중에 1명꼴로 돌발성 난청 환자 중에 100명 중에 1명꼴로 청신경 종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치명적인 거가 될 수 있잖아요. 예. 물론 그 병에 대한 치료법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 이명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병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환들을 빼고서 다가가는 이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위험하고 또는 어떤 수술로서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에 대한 이명을 제외한 질병일 때 이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반드시 그거는 먼저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죠. 그럼 이명 걸려서 병원 가면 청신경 종양인지 여부부터 먼저 제거하기 위해서 그 검사를 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부분이 청력과 관련된 많잖아요. 저희가 이명이라는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환자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 드린 것 중 하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난청과 이명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명 증상 온리만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뭐 청력은 아까 안경처럼 그냥 내가 들을만 하니까 별로 관심 없고요. 괜찮고요. 소리 나는 거면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검사하다 보면 그런 게 발견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가 조금은 그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난청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걸러진다. 특히 일측성 난청 한쪽에 우리 귀가 두 개잖아요. 네네.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한쪽성의 난청이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이명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요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양쪽은 아니냐? 그건 아니지만 대부분 일측성일 때는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명 같은 심리적인 거라면 한쪽만 저럴 리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한쪽 청신경에만 물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 그렇죠. 예. 물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은 또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뭐 개원의 선생님들도 저한테 이제 전화해 주신 분도 있고 네. 뭐 인터넷 등등 아니면 뭐 유튜브 방송 같은 데를 보셔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모든 정보가 당연히 우리는 지금 정보가 지금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잖아요. 예, 예. 어느 게 어느 정보가 맞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경우도 많고 때로는 제가 뭐 보는 환자분 중에 오늘 뭐 귀에서 뭐 아니면 전부터 소리가 나서 왔어요, 잘 안 들려서 왔어요, 어지러서 왔어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네. 특정 질병을 이제 언급하고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 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메니에르 병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 A 병원에 갔더니 그러던데요. 잘 안 나서 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그렇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접근성 면에서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쉽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 수도 있는 건데요. 이명에 대해서는 또 좀 해줄 말씀들 중에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줄 수 있는 말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봤는데, 네, 예. 이명은 못 고친다. 정말 말은 쉽죠. 네, 그렇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뭐 달고 살 것이다. 아, 저에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어떤 상관없다. 그냥 그러고 사십시오. 이런 거 하면 제가 그 좀 감동 깊게 어떤 TV 프로에서 본 건데 어떤 기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그 병원 안 갈 거 아닙니까? 치료받으러 안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당연한 거죠. 뭐 해줄 게 없고 그냥 그러고 사세요. 그렇다 하니. 예, 뭐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 그분이 안 오면은 그분이 낫고 어떻게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뭐 이제는 뭐 알아서 잘 사시겠지가 아니고 비전문가 집단한테 찾아가는 거죠. 약초 먹으러 예, 더 가능하다고 이렇게 속상한 선생님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분은 해보자고 얘기를 하는 어떤 근거가 없는 치료나 그런 접근법에 속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서는 저희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그러한 치료를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고 고치는 거의 개념이 사라지는 것 플러스 이제 완화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고 해볼 수 있는 치료법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아프게 하는 치료, 그다음에 아프게 할 수도 있는 치료, 뭐 수술을 포함한 네. 그런 것들로 단계 가는 거거든요.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는 과정이 좀 지루하게 오래 갈 수도 있죠.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가시면 충분히 많은 길들이 찾아 있고 과학은 발전하고 있고 그 발전의 과정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약이에요. 보통은 처음에 가면 제일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제일 접근하기 쉽죠.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많이 하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오시거든요. 약은 무슨 기준으로 그게 증상이 호전돼요? 실질적으로 FDA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식약처, 미국 네. 식약처에서 이명의 요거를 먹으면은 이명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승인된 약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명으로 생기는 수없이 많은 증상들, 예를 들면 우울증, 그다음에 뭐 불안증, 반대로 얘기하면 불안하고 우울 등에서 이명이 생기기도 하고 예. 과도한 스트레스가 이명을 더 악화시키기도 하잖아요. 악화시킬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영을 만들려고 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없애세요. 그러면 말은 쉽죠. 어떻게 없어요? 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라고 하면 포기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네.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예를 들면 뭐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뭐 안정제를 먹을 수도 있고 등등의 약을 치료를 통해서 이명과 연관된 관련돼 있다는 증상들을 조절해 주면 이명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뇌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주의식 조절 중이 약을.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죠. 또한 아까 그 달폐관의 손상하고 상당 부분 밀접한 연관관계가 많이 있는 것이 기존의 해석 방법이고 맞다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세포들의 손상 정도를 줄일 수 있는 약들을 우리가 줘볼 수 있는 거죠. 물론 회춘하면 제일 좋겠지만 쉽지 않고 인간은 30대부터 달팽이관에 있는 유모세포라고 하는 듣는 세포들이 조금씩 퇴화해 갑니다. 퇴화해 가기 때문에 그 퇴화하는 과정이 누구는 좀 빠르고 누구는 좀 늦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알고는 있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인생이 끝난다는 거를 그 과정 중에 그 속도를 더디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기 때문에요. 소위 말하는 귀에 대한 뭐 표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귀 영양제라고 표현을 하긴 해야 되지만 혈액 순환을 개선한다거나 뭐 활성화산소를 훨씬 더 그러니까 완화시킬 수 있는 약들을 드리죠.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그걸 먹고 없어지면 0이 되면
누구나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더 많죠. 그러나 더 나빠진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약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아픈 치료는 뭐 있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백색 소음 같은 거 계속 주는 것도 아픈 치료요. 안 되면 안 되겠습니다. 주사. 제가 이제 아픈 치료 뭐 쉽게 얘기하고 이제 침습점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침습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침습의 정의에서 몸마다 뭘 씹는 거, 몸마다 씹는 거를 이제 해보는 것을 어쩌면 뭘 제거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과도하게 좀 강하게 하는 거를 이제 침습 얘기하는데 그 중간 정도에 낀 게 있는데요. 요즘에 뭐 최근 많이 나오는 치료법 중에 저도 지금 이제 승인 받아서 이제 연구를 하고 또는 치료 목적으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 신경 조절술이라고 있거든요. 뭐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뇌나 그러니까 두피나 아니면 여기 귀 쪽에 있는 신경들이라고 하는 이명과 연관된 신경들에다가 전기 자극을 좀 주는 겁니다. 뭐 우울증, 불안증에 대해서는 승인되어 있는 치료법이거든요. 그런 거를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이명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여러 연구 단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비침습까지는 아니지만 비침습과 침습의 중간 단계 정도 될 수 있고요. 매우 좀 공격적인 뭐 세계 그룹에서는요, 좀 표현은 그렇지만 목에 좀 이제 절개를 하고 그 이명을 유발하는 거랑 연관되는 신경에 이제 전기 장치를 이식하는 방법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에 대해서도 시도해서 좋은 결과들이 좀 나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는데 그건 매우 극단적으로 끝에까지 가는가 생각하시면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단계에서는 말씀드린 약물 치료가 있고 이명 재훈련 치료 있고 요즘에는 뭐 인지행동 치료도 같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팬텀 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반에 대한 치료법들도 다양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치료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은 보통은 무슨 뭐 교수님도 실제로는 못 네. 느껴보셨죠? 아니요, 느낍니다. 저도. 삐삐삐삐인지 두둥두둥인지 한 번도 못 겪어봐서 저도 예, 뭐 삐 소리, 윙 소리 등등의 소리가 나는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 많고 바람 소리로 표현하는 것도 되게 많죠. 근데 좀 독특한 소리들이 몇 개 있을 때 있거든요. 뭐 두룩두룩 산다거나 뭐 심장 박동 소리와 일치해서 난다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날 때가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삐 소리, 윙 소리랑 다른 그런 형태의 이명 소리가 날 때는 그거는 좀 전문적으로 좀 전문 기관에서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고막의 움직임이 이렇게 뭐 떨리거나 예. 네, 뭐 귀 안에 듣는 뼈가 3개 들어 있거든요. 3개 들어 있는 게 이소골이라고 합니다. 귀 안에는 작은 뼈라고 해서 걔네들을 잡아두는 이제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 근육들이 좀 떨리는 병이 있어요. 중인의 근경전이란 병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환자분들은 밖에서 두룩두룩 이렇게 떨리는 느낌이 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수술한다거나 약물 치료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요하기 때문에 얘기가 다른 형태고 그런 형태의 이명하고 다른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명 아까 말씀드린 뭐 수술하거나 이런 것은 뭐 자각적 이명을 벗어난 타각적 이명이라고 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경련 같은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이명의 자각적 이명 그냥 삐 소리, 윙 소리 나는 것들은 말씀드린 그런 삐 소리, 웅 소리, 바람 소리 형태라는 게 되게 많습니다. 한 그런 똑같은 소리가 한 3, 4분, 5분 지속이 돼야 그걸 이명 아니죠. 그건 이명은 맞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치료를 요하는 쪽으로 우리가 본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죠. 잠깐 몇십 초 정도 나는 거야. 그냥 참고 넘기면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문헌마다 좀 다른데 한 80% 정도는 누구나 다 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인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요하고 즉 가치가 있는 가치란 표현은 그러네요. 뭐가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이명은 그 정도부터 볼 수 있다라고 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맨- 메니에르병 이야기도 좀 배워볼까요, 그럼? 아 메니엘이요? 예. 네. 이명은 그 정도라면 이제 병원 가면 다양한 치료 방법은 있다. 네. 메니에르병은 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이제 의사분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본인이 만들었는지 후배들이 만들어주니까 제가 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하지만 프랑스 사람 이름인 건 되겠고요. 재밌는 것은 이 프랑스 분들에 의한 요 사진을 보면은 이게 뭐 교과서에 있는 이런 사진인데 귀 안에 물이 들어 있거든요. 귀 안에 물이 좀 환자분들에 설명하는 그런 형태이긴 한데 이제
달팽이관 내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귀 안에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이 돼 있는데 여기가 요 작게 된 요 안대 부분이 내림프라는 데거든요. 네. 영어로는 엔도림프라고 하는데 여기가 똥똥똥 부어 있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똥똥똥이 이렇게 커져 있죠. 이렇게 요 가운데에 있는데 세 칸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있는 칸이 점점 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어지럼증을 반복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기회 이명도 나고 멍하고 그다음에 청력자하고 있던 사람들이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우연히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형태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그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음. 아 그래서 정상적으로 생긴 분들하고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여기가 전문 용어로 아까 말씀드린 내림프라고 한 거고 내림프에 하이드롭스가 좀 부어 있다, 좀 물이 많이 있다, 많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증상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해서 그를 우리는 메니에르라는 병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내림프는 어디쯤 있어요? 우리 몸에서? 귀 안에 있습니다. 귀 안에? 네, 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달팽이관이고요. 예. 달팽이관의 해부학적 모습을 옆으로 이렇게 잘랐다는 표현을 하면서 섹션을 해서 나오는 보면? 그림이 되겠습니다. 뭐 우연히 알게 된 거죠. 저거 아까 보여준 하얀색하고 빨강색은 뭔가요? 그럼 저기서? 이거는 이제 듣는 신경들하고요. 달팽이관 내 바깥에 있는 그 세포들을 이렇게 염색해 놓은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그 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봐서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셨는데 뭐가 옆에 있는 거랑 뭐가 다르지? 하는 생각은 여기 드네요. 위에랑 아래랑 다른데 여기 네. 보면 여기 위에 칸이 있죠. 그다음에 가운데 칸이 있고 그다음에 아래 칸이 세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여기도 보면 똑같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네. 네. 이 가운데 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운데 칸이 그러니까 부풀어 메니에를 있다? 볼 땐 부풀어 있죠. 물이 많이 차 있어 물이 들어 있는데 내림프가 땡땡 부어서 그러네. 여기로 보면 이렇게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커 있죠. 음. 이런 형태로 보이는 형태를 보고 이것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기구나. 달팽이관 내부에는 듣는 기관하고 어지럼증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다시피 뭐 쉽게 생각하면 내림프가 똥똥똥 많잖아요. 예. 똥똥도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멍하죠. 멍한 거고 위에가 위에 사진이 정상인데 정상인데, 예, 아래 아래처럼 사진은 돼 있- 가운데가 부어 있군요. 부어 있어서 똥똥 부어 있을 때 내림프 수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귀가 멍한 증상이 같이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네. 달팽이관하고 얘는 듣는 기관하고 어지럼증 기관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물이 좀 빠졌다 뭐 다시 생겼다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아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력 저하가 달팽이관 좀 심해지게 되면 청력자 일시적으로 좀 생겼다가 또 좋아지면 또 괜찮아지고 어지럼증도 증상이 왔다가 바뀌고 또 멍하고 그다음에 달팽이관 내부에 듣는 기관도 같이 청력 저하와 함께 동반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증상이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문용어로는 이제 뭐 프럭츄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증상들이 있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메니에르 병을 생각을 하는데 좀 아셔야 될 게 네. 이거는 교과서적인 얘기고 네 개의 증상이 한 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한 개씩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은 소리만 나고 어느 날은 안 들리기만 하고 그래요. 어느 날은 멍할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어지러울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 네 가지의 조합이 한 번에 나타날 때도 있지만 어떤 건 두세 개씩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예. A 병원에 갔더니 이명이라 그러는데요. B 병원에 갔더니 메니에르라고 난총이라고 그러고 C 병원에 갔더니 메니에르라고 그러고 뭐가 맞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질병은 좀 길게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한테 첫 번째 환자가 왔는데 멍해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증상들이 어지럼증이 반복된 어지럼증을 갖고 올 수도 있고 오늘 처음 시작일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봐야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네 가지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죠. 근데 그 중에 아직은 발현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길게 보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이 엔도림파틱 하이드롭스라는 이제 내림프 수종이라는 어떠한 그 병리적인 요소는 명확한데 예.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이게 약간 1800년대 후반년대에 나온 개념이긴 한데 그럼 한 100, 한 20, 30년 지났잖아요. 네. 예, 그 정도 이게 지난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진리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게 현상인지 또는 이게 원인인지에 대해서 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도 좀 되고 있거든요. 즉 네. 모든 환자들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였던 게 이런 게 많더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발하는 요소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증상들로 나타나는 것들은 어지럼증, 청력저하, 이명,
귀가 멍한 것들, 이것도 네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순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약간 왔다 갔다 나타날 수도 있고 원인들은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절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 약물 치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병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재미있는 건데 1995년도거든요. 1995년도에 미국 이비인후과학회에서 메니에르 병의 진단을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우리 약속을 한 거죠.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진단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한 20분 정도 이상 지속되는 어지럼증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청력 저하가 있을 때를 많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뭐 20분이란 게 사실은 우리가 정한 거긴 하지만 19분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많이 여쭤보는 거는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어지러우신가 이렇게 여쭤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10명이면 한 8분, 9분은 뭐 길게요, 오래요. 옛날부터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뭐 1분이요, 2분 이렇게 우리가 뭐 쓰는 용어들을 쓰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진단 기준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정확성을 가하고 환자분이 얼마나 시간적으로 어지러운지가 되게 중요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의사들은 되게 물어보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래서 이런 병의 진단변에 이렇게 기준이 됐던 거고요. 근데 2015년도에 조금 바뀌었어요.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큰 틀은 뭐 바뀌진 않지만 옛날에는 뭐 설튼 매니라고 해서 조직 검사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들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환자분들을 조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런 형태가 들은 것들은 좀 빼고 더 명확하게 간다라고 해서 조금씩 이제 진단 기준이 업데이트되고 있고 네. 현실적으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증상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가 바꿔가고 최신화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큰 틀에서는 네 가지 증상이 20분 정도 어지럼증이 이제 반복이 될 때 우리가 얘기하고 청력 저하가 있고 이명하고 그다음에 귀가 멍한 증상들이 반복될 때 우리가 메니에르 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치료법은 말씀드렸던 것 같고 재밌는 거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해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사실 저 해외 학회를 좀 이제 갔었는데 예. 이 데이터는 일본 그룹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일본에서 발표한 건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의 치료 이렇게 말씀드린 이제 치료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약물도 많이 쓰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아까 물이 많아져서 생기는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물 빼는. 예, 물을 빼야 되니까 이조제를 쓰죠. 당연히 이조제를 쓰고 그런 것도 쓰기도 하고 베타히스티드라는 항히스타민제가 있거든요. 어지럼증을 조절하는 약들을 충분히 씁니다. 그러면 멀미약 같은 거. 뭐 그런 거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면 7-80% 정도 잘 조절이 돼요. 네. 잘 조절이 되는데 이제 안 되는 분들은 다른 치료를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수분 섭취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물 뺀다고 했는데 물을 좀 더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 뭐 물을 좀 안 먹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몸 안에 물이 많아서 내림프라는데 물이 많이 생겨서 생기는 거 아니야라는 견해가 더 지배적이었는데 물론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만 이게 그 몸 안에 이렇게 액체 성분이 많이 생기는 것은 몸 안에 있는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생기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뇨를 물을 빼는 거를 억제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코코리가 물을 많이 먹으면 걔네들 기능이 좀 약해질 거 아니에요. 예. 이제 흡수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어라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좀 견해가 조금 이제 바뀌게 됐죠. 근데 여기 제 얘기를 보면은 이 그룹 1, 그룹 2에 대해서 보통의 치료를 하고 워터 세라피라고 이렇게 했다. 물 먹었거든요, 사실. 예. 물 먹어가지고 보면은 긴 기간 동안 24개월 동안 먹였다고 그러잖아요. 킬로그램당 35ml 정도를 먹었대요. 뭐 어머나. 예, 그 정도에서 이제 쭉 한 2리터 정도 되거든요. 60kg로 하면 치면. 예. 근데 문제는 통상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한 이후에 물을 이제 많이 먹으라고 한 사람하고 쭉 치료한 거 비교를 했더니 사실 저 이 데이터를 믿지는 못하겠지만 좀 재밌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훨씬 더 이명이 좀 잘 조절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데이터가 좀 나왔거든요. 물을 많이 물을 먹으면. 많이 예, 먹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 갔을 때 우연찮게 이제 여러 이제 그 연구 이제 집단들에서 이제 발표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또 이분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2년 동안 물 먹는데 우리도 물 먹잖아요. 물 먹고 하는데 이렇게 먹고 하는 이런 치료를 하고 하는 거가 환자가 잘 따라오나요? 그러니까 수능도가 좋나요? 이렇게 좀 약간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좀 했더니 그 말씀으로는 잘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물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위해를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뭐 비용을 뭐 내야 되는 것도 유발하는 아니고 것도 하기 아니고.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술 담배 피하고 카페인 피하고 스트레스 피하고 안짜게 드시고요. 물을 좀 많이 좀 드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라고 해서 치료가 됨과 동시에 또는 치료를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메니에르병 치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네. 되게 좋은 말이 있어서 또 하나 이제 갖고 왔는데 여러 가지 치료를 우리가 할 때 네. 환자분들한테 위해를 가하는 거는 별로 당연히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모든 질환은 똑같지만 내추럴 코스가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7-80% 정도는 잘 조절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g이 되겠는데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꾸고 저염식하고 이러한 약물들을 치료를 하게 되면 7-80% 정도는 잘 조절이 됩니다. 그분들은 이제 해피한 거죠. 이제 쭉 끝나는 조절이 된다는 건 낫는다는 뜻입니까? 없어지는 걸 포함해서 내가 어쩔 때 증상이 있을 때 조금씩 먹는 거죠. 필요한 약을. 약을? 네, 필요할 때는 뭐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살면 제일 좋죠. 근데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 재발하기도 하나 할 봐요? 수도 있죠. 네, 반복되는 디지즈의 대표적인 아. 병이거든요. 어지럼증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본인 증상을 알고 그럴 때마다 조절할 수 있으면 그거는 예측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예. 더 편하게 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치료의 원칙은 이 친구들의 이 병의 내추럴 코스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나쁘지 않게끔 즉 7-80%는 잘 조절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청력이 더 나빠지지 않게끔 많은 상태로 조절을 하고 음. 그다음에 양측성에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측성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문화마다 다르지만 한 3명 중에 1명꼴로 돼 있고 어떤 문화는 뭐 9명까지 그래요. 10명이면 그렇게 보고 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도 이제 문화는 좀 다르지만 양측이 있을 때는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 네. 이 메니에르병 환자들에 대한 통상적인 치료는 오늘 우리 함께 얘기할 거는 통상적으로는 7-80%는 잘 낫는데 약물 치료를 포함한 그 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는데 네. 청력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청력이 없다.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70데시벨로 보기도 하고 뭐 50데시벨로 보기도 하고 즉 이게 기능을 즉 유지를 하는 게 나한테 이 환자분한테 중요한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청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무조건. 네. 왜냐하면 어지럼증을 조절하는 쪽에서 가는과 동시에 청력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너무너무 어지럽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고 막 피빅 쓰러지는 분도 있거든요. 예. 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청력이 없는 분이 있어요. 음. 거의 그러니까 그쪽 질환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어지러움은 너무너무 느끼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청력은 좀 죄송해요 좀 고려 대상이 아니잖아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청력을 갖고 있으니까 한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청력을 없애면 어지럼이 사라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청력이 없기 때문에 청력은 고려 대상이 아니란 거죠. 즉 어지러움을 조절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달팽이관은 듣는 기관하고 어지럼증 기관이 같이 들어 있잖아요. 같이 들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력을 유지하는 거를 버리게 된다면 약을 어지럼증에 맞춰서만 쓴다는 맞죠. 거죠? 예.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하는 쪽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약은 좀 파괴적인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먹는 약이라기보다는 귀에다가 주사를 넣거나 수술을 통해서 어지러움 유발하는 기관을 셧다운 시키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재활 운동을 통해서 그 어지러움 기관을 다시 극복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좀 공격적인 방법으로 계속 가는 방법대로 가는 그럼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청력도 약해지거나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 치료를 하다 보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력 상태를 보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럼 한번 그렇게 나빠지면 다시 돌아오지는 않아요? 돌아오진 않죠. 예. 뭐 예를 들면 달팽이관을 다 파괴하는 수술, 그다음에 좀 느끼니까. 예, 어지럼증 신경이나 이런 거를 전부 자르는 수술 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청력은 고려 대상 아니고 그거는 되게 좀 정제된 용어를 하는 거고 청력은 포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만약에 양쪽이다. 그럴 경우에는 한쪽일 때는 최악의 경우 반대편으로 들을 수 있고 뭐 하는 것은 우리한테 견딜 수 있는데 양쪽이 왔을 경우에 또 한쪽은 청력이 뭐 다른 이유로 뭐 사고나 이런 걸로 청력을 잃었어요. 근데 이쪽에 뭐 다른 증상이 왔어요. 메니에르가 강력히 의심되는 증상들이 왔어요. 그럼 이거를
이분한테 어지러움을 치료하기 위해서 청력을 버리셔가는 것은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야 거죠. 이게 안 낫는 분들도 꽤 있나 보구나. 그렇게까지 가야 되면 힘들겠다. 원인은 뭐래요? 왜 이런 병이 생기는 거래요? 사실은 원인이 불명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좀 그러긴 하지만 요 그림에 나타나 있거든요. 다인자입니다. 멀티팩토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자가 면역성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생기도 하고, 뭐 바이럴 인펙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바이럴 인펙션은 뭐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 안 좋게 나타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기관들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여기 보면은 이 그림만 봐도 이 그림 모든 거를 원인이 표현할 수는 많구나. 없지만 다양하잖아요. 예. 다양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얘기죠, 사실은. 네. 우리 증상 중에 이석증이라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어지럽고 예. 막 그런 거. 네. 이거랑 어떻게 달라요? 완전 다르고요. 그렇지만 또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은 비슷할 수 있다는. 증상은 그냥 어지럽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잘 들어보면 이석증은 귀에 돌이 이제 빠져 생기는 거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율이라고 합니다. 양성이란 것은 악성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한테 어쩜 좀 좋죠. 나쁜 건 아닙니다. 금방 고쳐요. 네, 뭐 치료가 그런 의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발작으로 나타나는 어지럼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보면 뭐 자다가 뭐 화장실에 일어나려고 했을 때 포지션이 바뀌면 달팽이관 내에 반고리관이 3개 들어 있습니다. 그 3개에서 이석이 들어 있거든요. 저도 들어 있고 이포님 들어 있고 백 회장님 다 들어 있어요. 예. 다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똥똥똥 떨어질 때가 있어요. 특별한 포지션에서 오래 잔다거나 또는 뭐 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외상을 당하고 뭐 누구한테 뭐 부딪힌다거나 뭐 부딪혔다고 하면 이석이 떨어질 때 있거든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이석증입니다. 그리고 포지션에 따라서 변화를 하기 때문에 머리를 돌릴 때 움직이거나 이렇게 지속되는 형이 크거든요. 어지러움이 유발되는 시간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1분에서 한 5분 이내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돌렸을 때 이석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어지럼증이거든요. 아까 매니아를 보면 아까 20분 이상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15분은 어떻게 되냐? 그런 건 논의로 해야 된다고 이석증은 얘기했듯이 5분 정도 짧게 짧게 유지되다가 나타나는 거죠. 없어졌다가 또 이렇게 하면 또 반복이 이러고.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 네림프라고 하는 요곳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달팽이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메니에르 병 환자들 이석증이 더 많아요. 일반인보다. 신기하네. 그러니까 메니에르 병이 물이 많아지는 세계 생각하면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물이 많잖아요. 물이 원래 있는 공간인데 동동동 떠나 있는 뭐 돌멩이 같은 게 떠다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물이 더 많아지니까 더 잘 떨어지는 거죠. 돌멩이가 물이 차니까. 근데 문제는 환자들은 어떤 병원에서 메니에르 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석증이 병발에서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더 있죠. 왜냐하면 메니에르 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메니에르 병 환자들이 일반인보다 이석증이 더 많고 즉 두 개의 병은 어지럼증이라는 같은 증상을 유발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면 증상의 형태는 완전히 다르고 원인은 다르고. 동시에 같이 있을 즉 메니에르 병 환자가 이석증. 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신기하다. 거죠. 네, 충분히 이석증은 뭔가 어떤 충격이나 뭐 어떤 과한 모션에 의해서 이석이 어딘가로 이동하는 건데 네. 메니에르 병 환자가 더 자주 이동한다는 건 그러니까 물이 들어있으니까 더 동동동 떠 있잖아요. 그럼 잘 떨어지죠. 물이 많은 차 예. 있었으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병이 한 개만 갖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인간의 몸은 원래 그렇죠. 한 개만 해석하기 편하게 그렇게 우리가 질병의 카테고리를 만들어놨을 뿐이지만 병발의 수를 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돌발성 난청도 똑같거든요. 난청하고 이명은 다른 병이지만 다른 질환이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을 수 있고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명의 관점에서 보면 이명 얘기만 계속 하니까 난청을 또 벌였는데 아까 메니에르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석이라는 것이 같이 병발될 수 있음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나는 메니에르병이 있을 수 있고 동시에 이석증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알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 강의할 때 항상 쓰는 건데 오늘 이명과 메니에르에서 불러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우리 애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최다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 친구 6살 때거든요. 지금은 대학생이에요. 지금 대학생인데 지금 대학생인데 이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점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마지막에 이 슬라이드를 쓰거든요. 왜냐면 이명은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이고 다가가게 되게 평안한 병이고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만 너무 힘들어하는 분도 많죠. 여기 보면 스승의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애가
선생님 고맙습니다라고 썼어요 이렇게. 예, 6살 때. 예. 지금 이렇게 쓰면은 혼내겠지만 6살 애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죠. 너는 왜 글을 못 썼냐 이게 아니고 선생님 고맙습니다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패턴이거든요. 예. 나한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면 내가 이렇게 써 있어도 그렇게 해석을 약간 하는 보정해서 거고. 듣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명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연구를 함께 하고 함께 의료진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최준 교수님과 함께 오늘 메니에르병 메니에르병. 이명에 네.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주 뵐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많은 환자들 중에 아마 야 이거 좀 병인데 잘 안 늦게 찾아오셔서 좀 병이 커졌네. 네. 뭐 그런 그러니까 평소에 좀 주의해야 되는 예를 들면 뭐 간암을 안 걸리려면 이런 거 해야 돼요 라듯이 귀와 관련한 뭐 다양한 질병들로부터 좀 예방하거나 덜 고생하려면 평소에 이런 거 좀 덜 해야 되고 이런 증상 나타나면 빨리 병원 오니라 할 만한 그런 게 좀 있나요? 충분히 있죠. 네, 그것 좀 알려주고 가세요. 귀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예. 지금 뭐 이게 그렇게 되지 않나요라는 이제 가설의 범위를 이제 벗어나서 예. 이제는 정설이 된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하면 난청입니다. 난청. 잘 안 들리는 거잖아요. 네. 쉽게 생각하면 안 들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지내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반대편은 들으면 되지. 근데 나는 뭐 예를 들면 보청기를 낄 나이가 아니야. 나는 청력 괜찮아. 근데 뭐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난청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 중에 뭐 우리가 바라지 않는 병들 있잖아요. 뭐 암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심장병도 있고 하는데 치매도 있잖아요. 예. 그런 치매의 유발 요인 중에 8% 정도를 차지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난청 예, 근데 치매를. 근데 그 조절할 수 있는 인자 중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뭐 손상을 당하거나 다른 데가 예. 그렇게 돼서 생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조절할 수 있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당뇨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난청도 있거든요. 그중에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난청입니다. 난청이 생기게 되면 즉 경도 난청, 중등도 난청, 뭐 고도 난청 나눠질 수 있는데 네. 이 난청이 다 일관되게 당연히 고도 난청이 더 심하겠지만 난청이 생기면 충분하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치매가 발생률이 높다고 돼 있고요. 말씀드리면은 조절을 할 수 있는 몇 단계 안 되는 병이거든요. 즉 난청은. 난청은 네. 안 생기면 제일 좋겠지만 누구나 생기잖아요. 안 보이면 안경 끼듯이 안 들리면 청각 재활을 하는 거고 청각 재활은 보청기를 통해 할 수 있거든요. 예. 들릴 수 있게끔 해주면 치매 발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훨씬 더. 그러니까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청력 검사를 통해서 그 청력에 대해서 내가 좀 떨어져 있다면 잘 안 보이면 우리 안경 끼잖아요. 대부분 예. 그게 뭐 핸디캡이 아니듯이 난청 관리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그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팩터잖아요. 눈은 잘 안 보이면 좀 어제랑 다르네 느낌이 드는데 귀도 네. 난청이면 나 좀 귀가 안 들려라는 게 느껴질 만큼 그렇죠. 그냥 이거는 불편하니까 당연히 바로 본인도 느껴요라는 정도입니까? 충분히 청력이 떨어지는 거의 정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 좀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 때 청력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안경 같은 경우에는 뭐 시력이 얼마야 그러면 0.8입니다. 1.0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숫자가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귀는 반대거든요. 귀는 반대고 작은 소리를 듣는 거기 때문에 작은 소리를 들 때 당연히 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작은 소리 들으니까. 예. 그래서 평균을 우리가 내게 되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25데시벨 정도의 청력 정도를 갖고 있으면 정상이라고 하거든요. 이하를. 예, 이하를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청각 상태가 25데시벨 이하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20데시벨이다, 10데시벨이다 이런 거는 이제 괜찮은 건데 뭐 30, 40, 50 되면 안 좋은 거잖아요. 큰 소리를 줘야지만 듣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서비스어블 히어링 레벨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거나 이런 정도 할 때 40데시벨 정도는 유지돼야지 최소한 이렇게 대화가 되고 핸디캡이나 이런 걸 잘 못 느낀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40데시벨이 넘어가면 자기도 좀 불편하게 느끼죠. 예. 뭐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예. 예. 그렇게 되는 증상들을 할 수 있는데 방치하지 마시고 당연히
청각셋을 통해서 청력이 얼마든지 명확히 알고 필요할 경우에 청각 재활을 하는 거를 권고드리고 또 경도 난청이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25에서 40 정도 되는 네. 약한 난청은 사실은 더더욱 안 하려고 하죠.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 정도에 있는 경도 난청도 압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년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치매나 이런 데에 영향을 압도적으로 준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청각 관리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심과 동시에 그런 거는 예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린 거고 또 아까 좀 모두에 말씀드렸던 뭐 좀 치명적인 질환 알면 좋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이명은 귀에서 외부 자극이 없는 데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예. 뭐 괜찮아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제가 편하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드린 뭐 박동성 이명도 있고 그다음에 소리가 나는 뭐 근경련 때문에 나는 이명도 있고 또 작은 종양 때문에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외한 상태에서 우리가 봐야지 얘는 이런 말씀드린 이명 재훈련 치료, 인지행동 치료, 뭐 가상현실 치료, 전기 신경 조절술 등을 우리 해볼 수 있는 걸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을 좀 하는 절차를 받아야 되고 청각에 대한 돌발성 난청에 아까 말씀드린 종양에 대한 일측성에 대한 난청과 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영향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테스트를 해봐야 귀가 잘 됩니다. 안 들리면 그게 되게 큰 병일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네. 특히 그렇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건 잘 우리가 인지가 되니까 네, 맞습니다. 좀 불편하다 싶으면 이비인후 꼭 알아. 네. 뭐 예. 좋죠 뭐 예. 당연히 검사를 하고 뭐 전문가 집단하고 특히 이비인후과죠.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게 맞는 현실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뭐 이런 생활 습관이나 이런 음식 이런 거는 따로 없군요. 오늘 들어보니 원인 모를 경우가 꽤 많아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난청을 포함한 이명을 해서 여기 보면 청력 저하랑 되게 큰 역할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사람의 청력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소음에 대해 그러니까 회춘하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어질수록 아까 말한 30대부터 청력이 조금씩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회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소음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조절 역할을 갖고 있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노출을 계속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뭐 당연히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뭐 야구장이나 축구장 가서 응원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삶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과도한 소리에 노출이 되면 안 좋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고 즉 큰 소음 노출 피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해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온 김에 귀에 그러니까 몸에는 좋지만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뭐 항암제 같은 게 쓰는 경우가 생겨야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면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당연히 그 암 세포를 치료하는 치료가 당연히 사용되죠. 근데 그런 약 중에 일부분이 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좀 방치하는 경향이 있죠, 사실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암 치료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뭐 좀 연세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에이징 팩터 때문에 조금씩 못 들으시잖아요. 약간 청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못 들었고 오늘도 잘 못 들으니 그러려니 하지만 이게 쌓이게 되면 청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게 이독성 난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항암 치료를 할 때 반드시 가능하면 베이스라인 청력 검사를 좀 해서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좀 알고 치료를 계속 유지함과 동시에 이 사람의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고려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요즘 이어폰 중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거는 그냥 이어폰을 끼나 노이즈 캔슬링으로 끼나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영향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는 거는 밖에 있는 노이즈를 캔슬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목소리 안 듣고 난 여기 집중하고 내 것만 듣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소리는 당연히 안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기계의 성능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집중이 더 잘 되죠. 예.
당하는 거잖아요. 그 소리면 되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오히려 더 크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귀의 입장에서 보면은 노이즈 캔슬레이션 하든 안 하든 사운드가 나한테 얼마나 들어온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나한테 노이즈 캔슬레이션 해서 밖에 소리는 안 들어와도 나한테 더 크게 더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더 그 손해 볼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즉 귀에 사운드가 크게 들어오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똑같은 거라도 노이즈 캔슬링하고 들으면 더 또렷하고 명확하게 들리니 들리죠. 네. 작게만 들려도 충분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음량은 더 줄어들 작아지지 않나요?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훨씬 더 그거는 우리 귀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죠. 작게 들어오게 된다면. 예. 네. 예. 크게 들어간 것을 막아서 내 소리를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거죠. 귀 입장에서는 나한테 들어오는 소리의 절대량이 중요한 거니까 노이즈 캔슬링에서 줄인다면 그 소리를 내한테 더 줄일 수 있다면 좋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크겠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거고 그거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많이 들어오는 소리가 귀에 네. 소리를 많이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하루 종일 듣다 보면 조금씩 더 커야만 커지죠. 예, 되는 당연히. 거라 좋을 게 없다는. 당연하죠. 사운드는 계속 가랑비에 꽂듯이 계속 이렇게 사운드를 들어가게 되면 뭐 편하게 더 듣기 위해서 외부 소리를 캔슬링도 하지만 예. 네. 뭐 중요한 소리를 저희가 시그널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뭐 지나가고 있는데 뭐 물건이 떨어지거나 빵빵하는 소리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켜놓고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운데 소리가 크게 들어오니까 나는 더 크게 들게 드리려고 하는 게 본능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계속 사운드에는 노출이 되는 거죠. 줄여서 들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실제로는 쉽지는 않죠. 네. 그래도 우리가 알고 행동하는 것과 모르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다르니까 다르니까.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귀도 조심해야지요. 예. 고대 안산병원의 최준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부르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네.